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5년 2월 3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좀 낮은 톤으로 오늘도 이어갈 거고요. 라이브 방송 끝나고 조금 목을 쉬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위클리 옵션 4일 연속 만기일이었죠. 연휴를 끼고 전후로 연속 4거래일 동안 위클리 옵션 만기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위클리 옵션 만기가 아니었다면은 조금 더 시장이 지저분한 움직임이 나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점은 잠시 후 다시 이야기 나눠보고요.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전일 이제 주말 사이에 위켄 나스닥이 1포인트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나스닥이 내려올 수 있겠구나 정도를 이제 생각했지만, 뭐 2.5%까지 조금 확대될까 뭐 싶었는데, 아예 프리장부터 2.5%대까지 뭐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물은 어쩔 수 없이 큰 하락 출발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1.8%라는 큰 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긴 요 갭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이 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시장은 좀 더 하방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항상 갭이 크게 발생을 했을 때 어, 단기에 그 갭을 커버해 주지 못하면 갭 효과는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지금 엔비디아를 보면서 설명드렸죠. 자,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큰 갭이 발생을 했었죠. 여기서 그거를 지금 6거래일째 해소가 안 되고 있죠. 그 갭을 커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저항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더 진행될 확률이 더 생긴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 영향받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더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겠죠. 물론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 본장에서 좀 회복을 해준다면은 뭐 내일은 그래도 좀 방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나스닥 끝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8% 개파락 출발한 뒤 3.52%까지 하락이 확대된 후 2.8% 선으로 꼬리 달며 음봉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2시 51분경에 오늘 매입분 신청분 완료했고요.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 환율 체크는 막판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휴장일이었고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50.1로 4개월 만에 최저로 발표되었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 그다음에 2월 4일 내일이죠. 내일은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발효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나스닥 선물이 이제 2% 이상 하락해서 개장을 한 거고, 이미 다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뒤늦게 갑자기 이제 발효될 때쯤 해가지고 급락을 하냐?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리 떨어진 폭이 좀 제한적이었거나, 어차피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 상승 베팅했던 이 장기간 크게 상승 베팅했던 이 대형 자금들을 어쨌든 간에 청산을 시켜주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할 때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로 한번 흔들었던 거고, 여기서 자,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그다음 딥시크, 그다음에 진짜 관세 부과하면서 무역 분쟁으로 가냐 하는 과정으로 지금 3단 급락 가능성이 좀 생긴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횡보하면서 분산 과정을 거치는 중으로 보입니다. 분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상승 배팅했던 그 물량들이 분산을 보이면서 이제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을 조금 더 개인들한테 이제 고가의
물량을 넘기고 자기들은 청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이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횡보 구간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예 고가를 넘어가기 전까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아침부터 좀 크게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던 하루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기업들, 자 보시면 이렇게 멕시코와 캐나다 진출 기업들을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정리를 해 놨고요. 이거는 텔레그램에 이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오늘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기업들의 하락이 조금 많았던 그런 하루입니다. 삼성전자, 기아, LG이노텍, LG전자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신저가 내면서.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아바코, 대동,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수화학, 모트렉스, 우리산업 등이 오늘 영향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급락장에 오늘 같은 급락장에도 카카오가 오픈AI와의 협업 기대감에 좀 상승이 돋보였던 그런 하루였고요.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몰리면서 오늘 거래대금 3위로 약 6천억 선의 대량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9% 정도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VI까지도 봤었죠. 그래서 오늘 유난히 눈에 띈 그런 날이었고요. 카카오가. 자, 프리장 체크 사항입니다. 외국인은 이제 2월물 양매도가 장중에 이제 풀릴 듯 말 듯 했습니다. 보시면 오늘 최종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10억 매도한 것으로 이제 재정산됐지만 장중에는 풋옵션을 거의 한 7, 80억 정도 샀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처 잡히지 않은 것과 종가 베팅을 이제 합산해가지고 10억 매도로 마감을 한 건데 어쨌든 장중에 체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중에 보면은 풋옵션 매수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풋옵션 매수가 더 늘어나면 양매도에서 단독 콜매도 포지션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봤습니다. 콜매도는 커지고 있었고 풋 매수도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는 현재 있는 양매도가 점점 풋 매수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 충분히 고려를 해야 했죠. 근데 그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넘어가지 않고 있다가 종가에 이제 풋옵션 매도로 마감을 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매도를 끝내 완전히 풀지 않은 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가에는 이제 풋옵션 매도로 재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요거는 좀 며칠 지나보면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의 변화가 좀 컸어요. 종가 이후에 이제 정산한 게. 자, 본장 체크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2월물 양매도를 보이는 시점이었고, 이거 오전장에 체크한 거고요. 그러나 아주 위협적이다라는 거고, 오늘은 나스닥과 함께 급락 출발을 했지만 최대한 버텨줄 만큼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나 계속된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 압박이 진행된다면 요거죠. 그러니까 종가의 결론 말고 장중에 진행되던 거, 요 압박이 계속 진행된다면 풋매도가 모두 정리될 위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물 만기의 후반부처럼 우리 증시가 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양매도를 풀고 풋매수 베팅이 된다면 급락으로 마감 지을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오늘은 2월물이 9거래일이나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3거래일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만기가 11월 만기가 아직은 좀 거래일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끌어줄 가능성도 일단은 생긴 것 같습니다. 최종 수급도 양매도로 끝났고,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자리 체크는 항상 하고 있죠. 59,000원, 55,700원, 54,000에서 4,400원. 가장 큰 매물은 54,400원이고 53,000원, 51,800원, 5만원. 현재는
51,800원 이탈 후에 5만 원 라인에서 마지막 자리가 이제 남은 상태고, 아래 뚫리면 47,000과 42,000선으로 이제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 49%대 진입을 결국에는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이제 삼성전자를 빼서는 뭐 더 이상 진행되는 폭이 이제 크지 않고, 남은 거는 삼성전자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다음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와서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를 아직은 더 빼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니까 당연히 개인 위클리 옵션 수급을 1순위로 놓고 봐야겠죠. 오전장에는 개인 콜옵션 단독 매수가 나왔고, 언제 양매수화가 될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장에 위클리 콜과 풋 간의 차이를 좁히면서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로 꼬리 달며 마감을 했고요. 이미 오전 10시 이후로 양매수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외국인 선물 매도, 그다음에 2월물 옵션 외국인 순 베어 포지션 확대. 순 베어 포지션은 순수한 하방 배팅과 관련한 포지션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중에 투신이 보통 1천억 이상 뭔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장중에 투신을 보시면 선물을 1천억 이상, 1,500억 원 이상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잡고 시장에 하방 배팅을 하방 배팅에 힘을 줬던 모습이 보이죠. 막판에 다 청산했다가 종가에 2,800억 원의 신규 매도 베팅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투신이 약 3천억 정도의 이렇게 신규 매도 베팅을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지금 추가 하락장에 대한 가능성을 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전 10시 이후로 점차 개인들이 단독 콜옵션 매수를 아침에 1시간 정도 보였다가 위클리 옵션에서 점차 양매수화를 이제 보이기 시작했었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대부분은 당일 아침 오전에 보였던 움직임에서 자리를 잡고 개인들이 양매수화가 되면서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열에 9번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정말 드물게 뭐 한두 번씩 만기일에 원웨이 장세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8월 5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크게 급락했던 때, 뭐 풋옵션 위클리 풋옵션에서 몇백 배가 이렇게 나왔던 때, 그리고 재작년 11월 6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에서 콜옵션 쪽으로 막 666배까지 나왔던 때, 뭐 이럴 때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매도 긴급 금지가 긴급 중단 조치가 있었을 때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드물게 뭐 1년에 몇 안 되는 수준으로 원웨이 장세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게 오늘이 될까 싶기도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오늘도 개인은 양매수화가 되면서 대다수의 날들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 초반에 적은 거라서 이제 장 초반이니 전체적 수급 흐름도 함께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인 흐름은 종합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우위에 있었고, 그래도 위클리 만기이기 때문에 위클리가 양매수화가 되면은 진정이 되는 거죠. 금요일장 움직임과 유사했는데 어쨌든 꼬리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만약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다면 현재 요거는 이제 오전 10시 이후로 좀 적어둔 거죠. 그 시간에 아침에 보여준 단위 시간당 수급은 원웨이성으로 진행되기 쉬운 형태였습니다. 근데 만기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위클리 만기 양매수화를 만들면서 풋옵션도 들어오면서 제 자리를 잡은 거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이동 추정 범위를 11시 20분과 12시 6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봤고요. 최종적으로 325 위에만 막아둔 형태였는데, 거의 뭐 80% 확률로 325 밑에서 끝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324.55로 325를 위협은 하긴 했지만 그 아래에서 끝이 났습니다. 결제 싸움은 뭐 이렇게 2시 34분과 2시 59분 이렇게 수급 체크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322.5 위클리 콜 개인 매수 물량 있던 곳과, 그다음에 325 위클리 풋 외국인 매수 물량이 있던 곳 어떻게 끝나는지
였는데 322.5 위클리 콜 쪽의 개인 물량이 조금 살아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성적이 뭐 아주 최악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외국인은 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번 만기물로 개인은 10억 손실 본 것으로 뭐 그래도 손실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엄청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10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가 승리죠. 금융투자가 9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기타 법인이 3억 정도 수익을 보태간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및 종가 체크 내용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은 현 선물 매도가 많았고 월물 콜옵션도 69억 매도와 풋옵션 10억 매도로 약 59억 원의 순배어 포지션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하루 종일 위클리 콜옵션 위주의 매수를 하던 개인은 콜옵션 프리가 다 빠지고 나서 오후장에 풋옵션 프리도 점점 내려오자 후반부에 결국 위클리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종합적으로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화가 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반등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뜨린 금요일 장세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죠. 그냥 금요일 장세가 이렇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요거를 넓게 늘어뜨린 약간 그렇죠.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결국에는 수급도 비슷했죠. 이날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순배어 포지션, 쇼 포지션을 공략을 하면서도 위클리 만기였기 때문에 개인들 마지막에 풋옵션 들어오면서 회복됐던 거고 오늘도 대체적으로 다 현선물 누르고 콜도 누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위클리 만기에 개인들이 풋옵션을 일부 들어오면서 금요일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시면 금액으로 풋옵션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계약수로도 콜풋과의 차이를 많이 좁혀놨죠.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당일 하락 베팅한 것은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기에 향후 추가 하락의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우리 본장 시간에 마이너스 2.5%를 넘나드는 수준의 큰 하락을 보여줬다가 저녁 때 1.5% 선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에 현재 지금 어떻게 됐나요? 1.7%대 빠지고 있네요. 1.7%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회복되는 모습이기에 나스닥이 본장에서 반등 마감해준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을 고려하여 쉬어갈 만한 모습이기도 하죠. 나스닥의 반등 요인은 트럼프와 멕시코, 캐나다,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인데 발효일인 2월 4일을 하루 앞두고 협상을 할지 강행을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자 기사를 보시다시피 골드만삭스는 이제 미국이 이런 관세 부과 같은 건 이제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4일에 부과가 되기 직전에 발효가 되기 직전에 타협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쉽게 협상을 하기보다는 더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제시되고 있기에 2월 4일 발효가 될 때까지는 미리 예측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접근할 사항이죠. 이런 것들은 만약 협상 없이 계속 압박하고 보복 관세로 이어진다면 시장 자금의 흐름이 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화되며 하락 장세가 본격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나스닥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고가 분산 횡보 과정을 보이고 있으니 다시 신고가를 내기 전까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신고가를 다시 내기 전까지는 2022년에 하락장의 출발 지점을 잘 떠올리면서 어디요? 이렇게 여기서 분산이 되던 요 시기 있죠. 요거보다 조금 더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산 과정이 좀 더 길죠. 네, 이런 구간을 고려하면서 대응할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분산 과정의 박스를 깨지는 않을지 잘 살펴야 될 겁니다. 자, 지금도
여기 분산을 보이고 있는 요 과정에 박스를 깨지는 않을지. 깨기 시작하면은 공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가 돌파를 해서 여기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괜찮은데, 사실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면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죠. 갭이 크게 발생한 거를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 금요일과 오늘 월몰 옵션 베팅으로 외국인의 양매도 구조가 다 풀리진 않았지만 콜매도를 크게 늘려 놓았기에 차후에 굳이 방향을 틀어 옵션 매도 포지션을 풀어야 한다면 11월물처럼 막판에 하방으로 푸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손쉬운 행동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35로 6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 무려 15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요 5번의 내용만 보고서도 사실 지금 주식 투자를 크게 늘려야 될 상황은 아니죠. 뭐 백어데이션 저렇게 이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에 무슨 신용 베팅을 한다든가 무리하게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베팅한 종목이 상승을 하면 되지만 그럴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불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진압도 안 됐는데 그냥 이제 앞으로 진압될 거야. 그냥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겠죠. 근데 보면은 신용잔고율을 보니까 그거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또다시 신용을 7월부터 이렇게 이탈된 것을 다시 늘리더라고요. 한 1조 원 이상 2조 원 가까이 이제 늘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냥 공격하는구나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기에 접근한 요 신용을 사실 바로 단기에 털어버릴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신용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또 시장에 또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사실 뭐 조금 이렇게 이 구간이 백어데이션 연속 구간이었거든요. 시장에 이렇게 시그널이 계속되는데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락이라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면, 물론 파생을 하는 경우에는 오늘도 네이버 카페에 가보니까 풋옵션이나 숏포지션으로 오늘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신 분들이 또 채팅을 남겨주시기도 했고 장중에 그다음에 뭐 일지를 보내주시기도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뭐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주식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위험한 환경인데 불구덩이에 그렇게 뛰어들면 안 되겠죠. 보시면 네이버 카페 구독자분들 모여 계시는 네이버 카페 보면은 이렇게 풋옵션이나 보시면 이렇게 ELW로 5,148만 원 큰 수익을 내신 분도 올려주셨습니다. 뭐 내용은 없지만 내용은 이제 채팅으로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올려주셨고요. 이렇게 풋옵션을 각각 섞어가지고 또 큰 수익을 내시면서 마감을 하셨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1월 31일에도 보시면 그 파생은 어쨌든 방향성이니까 하방 배팅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풋옵션으로, 이거는 이제 콜옵션으로 하셨나? 콜 매도구나. 이렇게 콜 매도 후 풋매수, 어쨌든 옵션을 넘나들면서 양쪽 방향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2천만 원의 수익도 당일에 볼 수 있는 게 또 그런 매력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위클리 옵션 풋옵션에서 325 같은 경우에는 장 전일 종가 대비 해가지고 고가가 3000%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327.5하고 325가 그 정도로 또 그런 한 방에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것만 노려서는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타이밍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적절히 잘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요 5번의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은 웬만하면 현금 확보를 한 채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월부터 미국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되었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이미 보복 선언을 한 상태죠. 무역 전쟁이 협상 없이 본격화된다면 안전자산으로의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위험자산은 차익 실현 및 현금화 압력이 많아지게 되겠죠. 실물금이 자취를 점점 감추고 있고, 골드 선물은 1월 31일에 장중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까지 이어지는 2년 2개월간의 하락장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기도 했었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현물 선물 5만 1,000원으로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무려 오늘도 793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UBS 증권과 JP모건 서울 등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49.8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9%대 들어왔네요. 파란선 보이시죠? 50% 이탈해서 49.8%대까지 진입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부터 49%대로 향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과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바닥과 만나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를 현물과 함께 같이 채워지는 그런 방식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이 구간 동안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사주는 이제 본주 60만 주, 우선주 8만 주 당일 신청분을 2시 51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 자사주 3조 원에 대한 취득 기간은 24년 11월 18일부터 25년 2월 17일까지인데 현재 본주 기준 약 92%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코스피 현물 8,706억 대량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4,492억 매도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금요일까지의 손익분기였던 코스피 200 기준 328 아래로 한 방에 내려왔죠. 그러면서 손실 구간에서 약 200억 원의 수익 구간으로 한 방에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은 70억대의 풋옵션 매수로 마감하는 듯 했다가 미처 파악되지 않은 물량 등을 포함하여 종가 이후 재정산되어 10억 원 풋옵션 매도로 마감했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콜옵션 매도 중심의 양매도세를 유지한 채 마감했고, 언제든지 풋 쪽으로 금방 풀어서 풋매수 포지션으로 넘어갈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융투자 수급은 장중 백어데이션이 1.5, 마이너스 1.5를 넘나드는 모습에 현물이 상당히 고평가 인식이 되었고, 고평가된 현물을 대량 매도하고, 여기죠. 고평가된 현물을 대량 매도하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선물을 대량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옵션은 2월물 옵션은 콜옵션 매수만 장중에 잡히다가 미처 파악되지 않은 물량 등을 포함하여 종가 이후에 재정산되어서 콜 91억 매수 그리고 풋 54억 매수로 종합 양매수 포지션을 유지한 채 마감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든 많이 가자가 필요한 상황이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옵션의 최강자는 금융투자예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수급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만기까지 많이 움직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투신 선물은 종가에 2,800억 이상 신규 매도 매팅을 추가하면서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6,737억의 대량 원웨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3조 8,572억 원으로 또 기록을 세우고 있네요.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외국인은 오전장에 3천억대까지 매수하면서 1.26%까지 상승했다가 오후에 당일 단기 청산하면서 500억 매수로 내려왔고 1,465원 정도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야간에 조금 더 반등하고 있네요. 그래서 1,440원 1차 라인 그리고 60일 라인을 지지를 했죠. 여기 지지를 하고
올라왔는데 중기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직전 고가 부근에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오늘 중요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제가 매일마다 변동성 지수를 이렇게 후반부에 체크를 하면서 반복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제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미국 관세 부과 및 보복 관세 등으로 인해 갑자기 시장이 발작한다면 오늘처럼 갑자기 급락한 거 발작하는 거잖아요. 나스닥이 갑자기 시작부터 2.5%막 떨어져서 출발하는 거 이거 발작이란 말이죠. 시작이 발작한다면 변동성 지수가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죠? 15에서 30% 한 방에 튀어오르면서 하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고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그냥 바로 만들어졌네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하단 지지받았죠. 계속 여기 지지받는 자리 말씀드렸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17.51% 상승한 윗꼬리 양봉 마감. 요 안에 들어왔죠. 지금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이게 정상이 된 겁니다. 향후 변동성 지수는 조정을 거쳐가더라도 하단 지지력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당 공간을 열면서 25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급등을 하면서 추가 시장 급락이 나오는 그림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백어데이션 계속되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좀 압박이 있는 상태죠. 뭐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간다고 쳐도 뭐 시장이 좀 길게 시차를 두고 또 어떤 환경이 될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옵션의 등합도 전일 8.43보다 1.04포인트 오른 9.47로 마감했으며 변동성 지수의 급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 그리고 구독자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규 구독하신 분들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